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사용하는 컬렉션 객체들 여러 가지 종류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우리 지금 진도 나간 걸 보면은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진도를 나갔어요. 16까지 나갔고, 물론 추가로 이제 내가 설명한 부분들도 있죠. 17까지 나갔네요. 17까지 여기 매트릭스 위드 네임스까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18번 프로그램이랑 19번 프로그램 여기에서 싱글 링크드 리스트랑 더블 링크드 리스트, 그 다음에 이제 상속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좀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전에 이거 비트와이즈 오퍼레이션은 전에 수업을 한 적이 있고, 오늘은 요거는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고, 오늘은 23번 프로그램 데이터 앱스트랙션이랑 이네리턴스, 폴리몰피즘, 다이내믹 바인딩을 이용하는 어떤 이제 종합적인 프로그램, 우리가 지난주에 동물원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서 내가 한번 예를 들은 적이 있었죠. 그죠? 그거 예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23번 프로그램이 그런 예를 들기 위한 건데, 비슷한 응용 목적을 가지고 이런 네 가지의 속성이 프로그램상에서 반영되는 그런 예를 갖다가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딩을 하지는 않겠어요. 코딩을 하지는 않고 23번 프로그램을 그냥 보여만 주겠습니다. 그래서 23번 프로그램 설명만 할 텐데,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의 구조는 거의 그 지난주에 만들어봤던 동물원 프로그램이랑 거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뭐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을 짤 때 이런 구조를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에 좀 익숙해지라는 차원에서 요 네 가지 속성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두 번째로 소개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열심히 수업을 들어서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동물원 프로그램 내가 설명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동물원 프로그램을 미리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오디자이너라고 하는 이제 케이스 2를 이용을 해서 UML 다이어그램으로 그 동물원 프로그램의 어떤 구조를 내가 이렇게 클래스 간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줬었죠. 그죠? UML 다이어그램으로. 근데 이제 실제 일의 순서는 그게 아닙니다. 일의 순서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이제 계획을 했을 때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한 다음에 UML 다이어그램으로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23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프로그램의 의도를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UML 다이어그램을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O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미리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려봤는데 여기 보면은 클래스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 중에서 이 빵나라라고 하는 클래스, 이 빵나라라고 하는 클래스가 메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예요. 자,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빵나라라고 하는 가상의 사이버 세계가 있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빵나라에 누가 사느냐면은 빵나라에 이런 사람이 삽니다. 빵나라에 사람이 살기를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살아요. 어떤 사람이 사느냐? 물빵이라고 하는 종류의 사람이랑 물빵. 이 사람은 물만 먹어요. 그 다음에 술빵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류. 그 다음에 식빵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류.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살더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물빵, 식빵, 술빵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하는 행위가 거의 공통적입니다. 일상에 하는 행위는 비슷해요.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요 내가 물빵, 식빵, 술빵 요 사람 종류를 모아서 이제 먹방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공통적인 사항들을 모아놓은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먹방에 속하는 모든 이 빵나라 사람들은 보러 어떻게 하느냐? eat appetizer. 맨날 하는 일이 appetizer 먹습니다. appetizer 일단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앙뜨레를 먹습니다. 메인 디쉬를 먹고 그 다음에 또 디저트 먹어요. 진짜 이런 나라에서 사람 죽겠죠. 이제 일도 안 해, 이 사람들은 그냥. 에피타이저 먹고, 앙뜨레 먹고, 디저트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먹으면서 이제 배가 좀 꺼북하니까 그때 뭘 하냐면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행위를 합니다. 다이제스트. 소화시키는 행위를 한다 하는 거죠. 이런 네 가지의 일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하면서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일을 갖다가 얘네들도 하고, 얘네들도 하는데,
하는 행위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자,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면은 물빵인 경우에는 에피타이저도 물 먹고, 그 다음에 앙뜨레도 물 먹고, 그 다음에 디저트도 물 먹습니다. 참 신기한 사람들이죠. 왜 이럴까요? 살 빼겠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이제스트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이네요. 기본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는 행위는 여기에다가 코딩을 해놨다 하는 겁니다. 다이제스트 여기다가 코딩을 해놨기 때문에 요 물방에다가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안 만들어 놨어도 여기서 상속을 받아가지고 다이제스트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운동하는 행위는 이거로 처리를 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술빵이라고 하는 종류의 사람인데 이 술빵의 종류에서는 에피타이저를 먹어라 라고 하면 맥주를 먹습니다. 앙뜨레를 먹어라 하니까 뭘 먹냐면 위스키를 먹어요. 위스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CC 노란물 CC라고 쓰는데 여기 위스키 얼마나 먹었는가, 그 다음에 이거 맥주 얼마나 먹었는가를 나타내는 변수들입니다. 데이터 멤버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제스트, 보통 이게 다이제스트 우리 어떻게 다이제스트 합니까? 뭐 운동을 하든지 걷기를 하든지 이러죠, 그죠? 근데 이 술빵, 이거 알코올 중독자들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다이제스트 어떻게 하느냐면 5바이트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5바이트를 해가지고 몸무게를 빼는 그런 행위를 한다 하는 거죠. 자, 식빵 같은 경우에 어떻겠습니까? 식빵, 에피타이저도 빵 먹고, 앙뜨레도 빵 먹고, 그 다음에 디저트도 빵 먹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빵만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 멤버는 뭐겠습니까? 이 데이터 멤버는 그동안 먹은 빵의 객수. 요 데이터 멤버, 물빵의 데이터 멤버는 뭐겠습니까? 물빵 뭐 이거는 그동안 먹은 물의 개수 이렇다는 거죠, 그죠? 참고로 이 식빵 같은 경우에 다이제스트는 우리 이제 빵순이 빵돌이들 보통 어떻게 합니까? 빵 먹고 난 다음에 소화시키려고 어떻게 하던가요? 그렇죠. 여기다 자빠져 자죠, 그죠? 여기서는 식빵은 자빠져 자면서 소화를 시킨다 하는 거죠. 소화시키는데 여기서 자빠져 자면서 소화시키고, 여기는 뭡니까? 먹으면서 오바이트 하면서 소화시키고, 여기는 디폴트로 운동을 하면서 소화시키고. 나중에 여러분들 뭐 횟빵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시죠. 횟빵 같은 게 이제 다이제스트는 뭐 소화시키면서 운동하면서 소화시키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거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인간들, 세 가지 종류의 인간들은 아니죠. 이건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죠? 세 가지 종류의 어떤 사이버 어떤 휴먼 빙잉, 사이버 상에서 존재하는 이런 인간 종자들을 갖다가 이제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UML 모델링을 하기를 이렇게 모델링을 했다는 거죠. 여기 공통적으로 있는 여기 이 세 가지 종족의 공통적인 내용을 여기다 코딩을 하고 해가지고 상속으로 나타낸 케이스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본론으로 가봅시다. 여기 자, 여기 보면은 빵나라가 메인 프로그램인데 빵나라가 뭘 개설을 하느냐면은 빵하우스라고 하는 어떤 빵집을 오픈을 합니다. 빵나라에 빵하우스를 오픈한 다음에 이 빵하우스에다가 여러 종류의 조금 전에 이야기한 뭡니까? 식빵, 물빵, 술빵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 빵나라에 자꾸 입장을 시킵니다. join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메인 프로그램에서 쭉 입장을 시켜요. 자, 입장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빵나라가 작동하도록 런을 호출한다는 거죠. 런을 호출하고 나서 프린트를 하게 되면 이 빵나라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이 다 출력이 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빵나라에는 빵하우스죠. 빵하우스에는 두 가지 데이터 멤버가 있는데 빵하우스에는 이제 이 빵하우스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테이블이 있어야지 손님들이 앉겠죠, 그죠? 테이블이 있다는 겁니다.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빵하우스에 뭐가 있느냐? 서번트, 종업원이 있어가지고 이 서번트가 이 입장한 손님들이 이제 식탁에 앉았을 때 그 식탁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몇 개 드시겠습니까? 몇 잔 드시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먹고 싶겠다고 하는 만큼 빵을 줍니다. 이 사람이 서번트가 빵을 줍니다. 빵 몇 개 드시겠습니까? 물어본 다음에 이 빵 주는 일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 빵하우스에 있는 두 개의 데이터 멤버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보통 어그리게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빵하우스를 구성하는 부속품 두 가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서번트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서번트는 이 종업원인데 자기 바구니에 빵을 갖다가 무진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N 빵만큼 빵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어떤 손님한테, 이 먹방 손님한테 물어봅니다. Ask amount to serve. 빵 몇 개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먹방이 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먹방이 대답을 하면은 그 대답한 만큼 빵을 돌려주는 일을 해준다 하는 거죠. 자, 나중에 서번트가 이 먹방한테 뭘 한다 그랬죠? 물어본다 그랬어요. 그죠? 물어볼 때 어떤 함수를 쓰느냐? 먹방에 있는 요런 함수를 씁니다. How many do you want? 라고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먹방한테 당신 도대체 몇 개 드시겠습니까? 이러보면은 이 먹방이 여기 인티저, 리턴 타입 인티저죠. 몇 개 먹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 대답을 들은 다음에 그만큼의 빵을 서브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먹방이, 서번트가 짬짬이 이제 who are you 하고 이 먹방의 정체를 물어봅니다. 우리 보통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다이내믹 바인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오브젝트들을 갖다가 업캐스팅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짬짬이 다운캐스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랬죠. 그죠? 객체가 구체적으로 뭔가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하는 행위를 뭐라 그랬습니까? RTTI다 라고 그랬죠. 그죠? RTTI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How are you? 하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인티저 값을 돌려준다 하는 겁니다. 요거는 사실은 뭐 is라고 하는 함수를 써도 되는데 그냥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직접 표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 프로그램이 하고자 하는 일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빵하우스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테이블이 있다 그랬죠. 그죠?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은 논리적으로 뭐냐? 테이블은 이 테이블이 논리적으로 봤을 때 뭐겠습니까? 컬렉션 객체다 하는 겁니다. 테이블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커스터머스라고 하는 링크드 리스트를 하나 뒀다는 거죠. 링크드 리스트를 하나 둬가지고 그 다음에 몇 명인가 하는 것도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하고 링크드 리스트를 둬서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에 사람들을 참석시킨 다음에 서번트로 하여금 이제 서비스를 받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프로그래밍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컬렉션 객체가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갖다가 관리하기 위해서 항상 필요하다. 먹방 여러 개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점 여러분이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그림을 정확하게는 이해는 못했다 손 치더라도 나중에 이제 이런 버릇을 들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 뭐 대학교 2학년이니까 이걸 자세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짜야 되는 객체지향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클래스의 개수가 20개, 50개, 150개, 1000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클래스만 1000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클래스 1000개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일이 그냥 코드 한 줄 한 줄, 함수 한 줄 한 줄 읽어 가지고는 이해를 못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큰 덩어리로 클래스들끼리의 관계를 나타내면서 이제 일처리를 하는 게 정상적인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소스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째 이 소스 코드 풀어서 이렇게 프로젝트 네임스페이스 23 이래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들면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우리 프로그램의 순서상 앞에서 링크드 리스트를 내가 이거 설명을 한 다음에 여기는 18, 19에서 링크드 리스트를 설명한 다음에 23번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서 아까 그 컬렉션 객체로 링크드 리스트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난 시간에 링크드 리스트 구현 방법은 수업을 여러분들 설명을 하지만은 구현 방법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대신에 링크드 리스트 라이브러리는 거 사용 방법은 설명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원래 18, 18에서 복사를 하는 거는 내가 직접 구현한 링크드 리스트를 써라 라고 하는 장소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지워버리고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지워버리고 프로그램은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링크드 리스트가 사용되는 쪽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왜냐하면 링크드 리스트가 없으니까. 대신 어떻습니까? 이 컬렉션스 제네릭에 라이브러리에 있는 링크드 리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메인 프로그램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메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기 어딘가 이렇게 가서 보면은 빵하우스에서 가보면은 다이닝 여기네요. 다이닝 테이블에 가서 보면은 뉴 링크드 리스트 빵 먹방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데 요거 신텍스 에러가 안 난다는 거죠. 우리가 만든 링크드 리스트를 안 써도 그죠? 대신에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 쓰면 되니까 에러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든 링크드 리스트는 내가 이거 18번 프로그램에서 직접 구현한 링크드 리스트는 자바 스타일의 링크드 리스트로 만들어졌어요. 내가 사실 자바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자바 스타일의 링크드 리스트랑 C# 스타일의 링크드 리스트는 조금 이제 함수 이름이랑 사용법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컴파일을 바로 하면 신텍스 에러가 나옵니다. 이제 요거 지우고 조금 전에 있었던 링크드 리스트 지우고 컴파일하면 신텍스 에러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텍스 에러가 나왔다 하는 거죠. 신텍스 에러가 많이 나옵니다. 자,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갔더니 애드리스트 함수가 없다라 하는 겁니다. 자, C샵에서는 대문자로 함수를 쓴다는 거죠. 애드리스트. 그죠? 자, 그 다음에 리스트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자바에서는 리스트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걸 써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has next, nex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링크드 리스트를 트래버스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C샵에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C샵에는 이렇게 안 하죠. 그죠? 여기 뭐 합니까? 여기에다가 I enumerator 이뉴머레이터라고 하는 걸 쓴다는 거죠. 그죠? 이뉴머레이터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링크드 리스트에 get enumerator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enumerator에 대해서 무슨 함수를 쓰느냐? move next라고 하는 함수를 쓴다는 거죠. 그죠? move next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 enumerator에 대해서 current라고 하는 그런 프로퍼티를 이용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I enumerate 쓸 때 여기 generic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거 먹방 이렇게 써줘야 된답니다. 이렇게 해주고 하여튼 get enumerator, move next, current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지금 워닝 메시지 하나 나왔네요. 여기에 이거 필요없는 게 나왔다 하는 거죠. 자, 또 컴파일하면 또 비슷한 코드가 또 에러가 나옵니다. 자, 그럼 똑같이 이제 비슷한 코드가 에러가 나오죠, 그죠? 사이즈, pcustomers의 사이즈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이건 이제 링크드 리스트인데 사이즈가 아니라 뭐였었죠? 사이즈가 아니라 count였었죠, 그죠? count라고 하는 프로퍼티였다 하는 겁니다, 그죠? count라고 하는 프로퍼티였었고, 요거 이제 똑같이 요거 이제 에러가 나왔습니다. has next 이래가지고 에러 나왔으니까 요거 내가 고친 다음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 요 링크드 리스트 트래버스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긴 부분들 한 두어 군데 더 있었는데 다 고쳤습니다. 이렇게 고쳤고 이렇게 고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원래는 내 의도는 내가 만든 18번째 프로그램에 있는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해 돌아가는 건데 그걸 안 쓰고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있는 링크드 리스트를 써도 이제 전혀 문제없이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일단 실행부터 한번 시키겠습니다. 실행시켰더니 뭐가 막 이렇게 막 돌아갑니다. 막 돌아가요. 그죠? 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아주 지키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돌아가는데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쫙 돌아가고 나서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자, 뭡니까? 대충 보니까 요거 사람 이름인 것 같네요. 그죠? ID 3, ID 28, ID 81. 저기 보세요. ID 3, ID 28, ID 81 이렇죠. 그죠? 자동으로 만들어진 이제 사람 이름들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이 숫자들을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랜덤 넘버를 이용해서 이제 사람 이름들 자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ID 3이 에피타이저로 물 한 잔 먹고 물빵인가 보네요. 그죠? 이거는 에피타이저로 맥주 10잔하고 본격적으로 위스키 마신 다음에 커피 한 잔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또 요거는
이거 다 술빵들이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빵 먹는 사람들과 식빵이네요. 이거. 식빵은 에피타이저로 빵 하나 먹고 본격적으로 빵 4개 먹은 다음에 디저트로 또 빵 3개 먹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런답니다. 빵 먹는 사람들은 대충 보면은 빵 하나 먹고 에피타이저 빵 3개 먹고 마무리합니다. 근데 중간에 먹는 빵의 개수는 뭐 N개가 되는데 다 이상하게 4개가 나왔네요. 꼭 4개만 나오진 않습니다. 이건 빵 6개 먹을 때도 있고 3개 먹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랜덤 넘버로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랜덤 넘버가 아니라 랜덤 넘버로 이제 빵 몇 개 드시겠습니까? 물어봐서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숫자들은 다 틀립니다. 어쨌거나 뭐 열심히 먹습니다. 열심히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떡합니까? 운동을 해서 소화를 시키고 또 오바이트 이거 술빵이죠. 그죠? 오바이트에서 소화시키고 또 뭐 오바이트에 소화시키고 잠을 자면서 소화시키고 이거는 뭡니까? 식빵이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여기 먹방 종족들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막 행동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최종 상태 보고서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빵집에는 아직 빵 이만큼 남았네요. 그러니까 빵집에 뭐가 있었습니까? 조금 있다 그랬죠. 서번트가 있었는데 서번트가 맨 처음에 100만 개의 빵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요만큼만 빵이 이제 팔리고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자, 테이블에 손님이 10분 계시는데요. 사람 이름들이죠. 그죠? 몸무게가 어떻게 됐고, 물 얼마 마셨고, 몸무게가 어떻고, 이렇게 마셨고, 술빵인, 요 맥주는 다 에피타이저랑 디저트로 먹는데 똑같은 양이기 때문에 요 개수가 똑같네요. 그죠? 반면에 본격적으로 먹는 이 양주는 서로 먹은 게 좀 다릅니다. 그죠? 자, 식빵인 경우에 몸무게 넣고 빵을 몇 개 먹었습니다. 빵을 몇 개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작업을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대충 하는 일이 뭐랑 비슷합니까? 대충 하는 일이 우리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동물원 돌아가는 거랑 좀 비슷하죠. 그죠? 동물원랑 비슷하니까 프로그램을 이해하는데 이제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주로 이제 상속, 아까 설명했죠. 그죠? 상속 부분, 그 다음에 다이내믹 바인딩 부분, 그 다음에 폴리몰픽 리스트가 적용되는 부분, 그런 부분만 중점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대충 코드를 한번, 자세히는 안 보겠습니다. 대충 코드를 한번 내가 확인을 시켜주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가게 되면은, 여기 메인 프로그램 있습니다. 맨 밑에. 자, 메인 프로그램. 자, 빵나라라고 하는 메인 프로그램인데, 빵나라에, 자, 빵집을 개설했습니다. 빵하우스, 빵집을 개설했고요. 랜덤 넘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아까 사람 이름을 만듭니다. 사람 이름, 랜덤 넘버를 이용해서 ID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이름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ID 뭐 3, ID. 이거는 실행할 때마다 이게 랜덤 넘버이기 때문에 사람 이름들이 다 달라집니다. 아까는 맨 처음 사람이 ID 3이었죠. 그죠? 근데 이거는 ID 13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랜덤 넘버를 이용해서 사람 이름을 만들었고, 그런 다음에 사람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d 저기 카테고리 여기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해서 나머지가 1, 2, 3인 경우에 따라 가지고 식빵, 물빵, 술빵으로 이제 랜덤하게 이제 그 종족, 먹방의 종족을 갖다가 이렇게 인스턴시에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빵집에다가 조금 전 만든 빵집에다가 조인을 시켰다 하는 거죠. 이 사람을 조인시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 잘 짤 때, 프로그램 굉장히 또 큰 프로그램을 잘 짤 때 여러분이 꼭 뭐랄까 마음 먹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은 뭐 일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라 소설 쓴다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하우스에 빵집에 사람을 입장시킨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빵집에 사람을 입장시킨다. 그 다음에 빵집을 어떻게 한 겁니까? 빵집을 가동시킨다 하는 거죠. 빵집을 운영한다 하는 겁니다. 빵집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빵집의 내용을 출력해본다. 이런 식으로 함수 이름을 짓는 버릇을 들이면은 프로그램을 읽기가 참 수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메인 프로그램 본 다음에 여러분들 무슨 프로그램 봐야지 되겠습니까? 빵하우스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빵하우스. 아까 그림으로 나타났을 때 빵하우스에 데이터 멤버가 이렇게 2개가 있고 서번트랑 다이닝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님들이 존재하는 일종의 컬렉션 객체다 하는 거죠. 자, 빵하우스를 가보겠습니다. 빵하우스에 가면은 빵하우스에 조금 전 얘기했듯이 서번트가 있고 테이블이 있더라 하는 거죠. 다이닝 테이블, 식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빵하우스에 바로 어떡합니까? 빵하우스가 생성되자마자 서번트랑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어그리게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빵집을 구성하는 존재가, 객체가 종업원이랑 테이블 두 개가 빵집을 구성하는 존재다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아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 메인 프로그램에서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요 종족이 먹방 종족이 태어나자마자 빵하우스에 조인을 시켰죠. 그죠? 요 조인을 시켰는데 요 조인 시켰을 때 요 자리로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바로 입장한 사람을 테이블에다가 조인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어그리게이션에서 이제 델리게이션, 어그리게이션에서 사용하는 델리게이션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주 객체가 해야 될 일을 부속 객체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여기에 빵하우스에 입장을 하자마자 테이블로 안내를 해서 테이블에 입장을 시킨다 하는 거죠.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런 함수가 있습니다. 이제 빵하우스가 런 할 때는 빙글빙글 돈다는 거죠. 그죠? 뭐 맥스밀까지 빙글빙글 돌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테이블로 하여금 서번트에 의해서, 종업원에 의해서 서비스가 되도록 일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테이블이 종업원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아니면 내가 함수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은 p서번트가 종업원이 테이블을 서브를 하게 코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똑같은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서브라고 하는 함수를 서번트 쪽에다가 만들어줘야 되고 테이블을 아규먼트로 넘겨줘야 됩니다. 이렇게 할 건가 이렇게 할 건가 두 가지 옵션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논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자료 구조가 더 중요한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 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의 의미는 어쨌거나 뭐 합니까? 한 테이블이 뭡니까? 서비스를 받는 거다 하는 겁니다. 테이블이. 그러니까 음식을 갖다가 서비스를 받는 경우고, 음식을 갖다가 서번트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빙글빙글 돌면서, 어떡합니까? 다이제스트를 한다 하는 거죠. 요게 이제 다이내믹 바인딩이라는 거죠. 그죠? 요게 식빵이든 물빵이든 식빵이든 물빵이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식빵, 물빵, 술빵 있었죠. 그죠? 그거에 관계없이 알아서 다이제스트가 호출된다는 겁니다. 다이내믹 바인딩.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죠? 다이내믹 바인딩에 의해서 식빵인 경우에는 식빵의 다이제스트, 술빵인 경우는 술빵의 다이제스트, 식빵인 경우는 식빵의 다이제스트 이렇게 호출이 되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물빵의 다이제스트인 경우에는 그래서 운동하는 거로 해결이 되고 술빵인 경우에는 오버이트 하는 거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먹방인 경우에는 식빵인 경우에는 이제 잠자는 거로 해결을 한다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빙글빙글 먹고 운동하고 그죠? 먹고 소화시키고 그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는 희망사항이죠. 꿈이죠, 꿈. 이런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먹고 생활하고 먹고 소화시키고 그죠? 뭐 굳이 우리 일할 필요 뭐 있습니까? 공부할 필요도 없이 그냥 참 내가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나의 꿈을 한번 이 프로그램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램을 한번 표현해본 그런 거다 하는 겁니다. 참 이게 내 꿈입니다, 사실은. 자, 그렇게 하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뭘 이제 봐야 될 시간인가요? 서번트를 한번 봐야지 되겠죠. 그죠? 서번트 클래스 한번 보겠습니다. 서번트 이렇게 가보면은 서번트 기본적으로 서번트가 빵을 이렇게 자기 바구니에다 이제 100만 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100만 개를 가지고 시작하고 그래서 빵값 초기화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서번트가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서번트가 손님한테 물어봐야 몇 개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몇 개 드시겠습니까? 물어보는데 형식적으로 물어보지 일일이 다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자, 왜 일일이 안 물어보느냐? 상대편이 이제 상대편의 RTTI, 상대편의 타입을 미리 물어봅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래서 술빵이냐, 물빵이냐, 먹방이냐를 식빵이냐를 구별을 하는데 특히
술빵을 조심합니다. 술빵. 여러분들 술집에서 알바해 본 적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술집에서 알바 이렇게 할 때, 음식점에서 알바할 때 보면은 그 손님 중에서 진상 손님들 있죠. 소주 막 10병 먹고 와가지고 횡설수설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술 드시겠습니까? 술 갖고 와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 술 자꾸 줘서 될 일입니까? 나중에 이제 개판되고 뭐 술값도 안 내고 막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아예 여기서는 이한세가 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쯤, 여러분들 선배인데 이한세가 이 프로그램 작성할 때쯤 여기 요 수업 듣던 4학년 수업 듣는 4학년 학생이에요. 4학년 학생인데 4학년 학생 졸업했습니다. 몇 년 전 졸업했는데 이 친구는 뭐 밤이나 낮이나 술만 먹어요. 네. 이런 친구한테는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빵 몇 개 드시겠습니까? 물어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0을 돌려줍니다. 무조건. 이거는 술빵한테는 안 물어보겠다는 거죠. 술빵한테는 안 물어보고 그냥 0을 돌려주고, 그 다음 이제 물어봅니다. 몇 개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먹방, 물빵인 경우에는 이게 먹고 싶겠다는 만큼 돌려줍니다. 먹고 싶겠다는 뭐 돌려주는데, 물 주는 거니까 큰 문제는 안 된다는 거죠. 물 주는 거니까. 이거는 술 주는 거고 이건 물 주는 겁니다. 양을 물어보는데, 빵인 경우에는 몇 개를 돌려주느냐가 물어본 만큼 돌려주기도 하지만은, 여기다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제 빼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빵을 이제 n-만큼이 빼줘야 죠. 빵을 이 종업원이 가지고 있는 빵 개수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알코올 중독자, 술은 무조건 그냥 물어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은 안 주고, 물인 경우에는 그냥 물잔 몇 장 주면 되는 거니까 공짜로 주고, 대신에 뭡니까 이거 빵인 경우에는 이제 내가 종업원이 갖고 있는 빵에서 빼준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n빵은 여기 액세스 펑션입니다. 거기에 대한 액세스 펑션.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이닝 테이블이다 하는 겁니다. 다이닝 테이블 보면은, 그러니까 빵하우스에서 무슨 일 하면은 테이블이 served by servant 이런 일 했어요. 그죠? served by servant 이런 일 했는데, 이게 중요한 함수겠죠. 자, served by servant 이 함수를 보자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링크드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걸 트래버스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일단 이 다이닝 테이블의 데이터 멤버에 중요한 게 이제 이 컬렉션 객체입니다. p customers라고 하는 링크드 리스트고, 이 다이닝 테이블이 생성될 때 링크드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나서 조인을 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테이블에 들어올 때마다 어떡합니까? 여기 애드레스트에서 그 사람을 이 링크드 리스트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링크드 리스트에 있는 어떤 사람의 수가 마치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처럼 이제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비슷한 상황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빙글빙글 돌면서 어떡합니까? 빙글빙글 돕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빙글빙글 돌면서, 자, 첫 번째 사람이 에피타이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앙뜨레 먹을 때 몇 개 먹을까를 이제 피서번트가 물어본다는 거죠. 이 손님한테 물어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앙뜨레 해가지고 이제 몇 개를 이제 알아서 줍니다. 요거는 이제 랜덤한 숫자를 주는 거죠. 그죠? 랜덤한 숫자를 주는 거고, 요거랑 요거는 고정된 숫자를 먹는 거고, 이때 에피타이저랑 디저트랑 빙글빙글 먹는 행위를 흉내내는 거다 하는 겁니다. 요 프린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블에 이렇게 계시는데요. 빙글빙글 돌면서 person 프린트를 해라 라고 하면 요게 다이내믹 바인딩이라는 거죠. 요거 다이내믹 바인딩, 이거 다 다이내믹 바인딩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컴팩트하게 짜여져 있다 하는 게 객체장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할 때의 장점이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트리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 부분, 요 부분이죠, 그죠? 마지막 요 부분인데, 요 부분 대충 여러분들 뭐랑 비슷합니까? 지난번에 동물원 만들 때 동물, 그 다음에 사자, 코끼리, 토끼 이랬었죠, 그죠? 그거랑 비슷한 구조니까, 뭐 대충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스테이틱 변수. 요거 아까 보면은 네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 물빵이냐, 식빵이냐, 뭐 술빵이냐, 그거 구별해주는 이제 상수값입니다. 일종의 매크로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이제 몸무게, 이름. 모든 먹방은 몸무게 이름 갖고 있고,
자, eat appetizer 할 때 이제 공통으로 누구는 하고 이렇게 이제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누구는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eat appetizer에다가 이제 이 함수를 그냥 만들어 놨어요. 자, eat 앙뜨레 하면은 wait에다가 n 곱하기 빵 먹은 거예요. 곱하기 이렇게 해줬고. 자, 기본적으로 eat dessert는 커피 한 잔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밑에서 오버라이드를 안 했을 때는 커피 한 잔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서 만약에 다이제스트로 오버라이드를 안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운동을 해서 소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오버라이드 했을 때 이제 다른 행위를 한다는 거죠. 요런 멤버 펑션 만들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 이렇게 벌처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벌처. 요거 다 다이내믹 바인딩을 위한 벌처 펑션들이다 하는 겁니다. 오버라이드를 안 했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다. 오버라이드 하게 되면 이제 밑에 있는 함수가 줄되는 거고. 그다음에 프린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프린트하고 싶은 내용은 없어요. 스트링을 돌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프린트할 내용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함수를 이렇게 비워놨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다이내믹 바인딩을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함수는 여기다 abstract라고 적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물방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물 먹은 컵의 개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if appetizer는 물 한 잔 먹습니다. 그죠? n컵 플러스 1 해주고, 그 다음에 앵뜰 할 때는 본격적으로 n잔을 먹습니다. n잔 달라 그래서 물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eat dessert 할 때는 디저트로 물 2잔 마십니다. 이거는 고정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랜덤 넘버로. 자, how many do you want? 요 함수 뭡니까? 서번트가 특정 먹방한테 얼마만큼 드시겠을까 물어봤을 때예요. 그러니까 물 5잔 이내로 먹겠다 하는 거죠. 랜덤 넘버 만들어서 퍼센트 5 하니까 5로 나눈 나머지 0, 1, 2, 3, 4 이렇게 그런 숫자가 나갈 겁니다. 출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출력을 할 거예요. 자, 먹방 경우 뭐 비슷하겠죠, 그죠? 빵의 개수. 자, eat appetizer 빵 먹고, 그 다음에 이땅뜰에 빵 먹고 n 증가시키고, eat dessert 빵 3개 먹고 마무리. 자, 이 식빵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0서부터 9까지 빵 달라고 할 때 0서부터 9까지 달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다이제스트는 이렇게 하고, 프린트 할 때는 이렇게 하고, 후아유 할 때는 아이디 식빵을 돌려줍니다. 예. 술빵도 뭐 거의 비슷하겠죠, 그죠? 술빵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how many do you want 할 때 1000잔 달라라고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00잔 달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아까 종업원이 술빵인 경우에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죠?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스킵을 해보니까 얘가 이걸 대답할 일은 없을 거다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다가 이 함수 이게 호출될 일은 전혀 없다는 거죠. 여기다가 헬로라고 한번 찍어봅시다.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헬로 찍힌 적 한 번도 없죠, 그죠? 왜 안 찍히죠? 안 물어보니까 그렇지, 얘한테는 아까 그 서번트가 ask하고 물어볼 때 상대편의 정체를 확인하고 술빵인 경우에는 술빵 아이디 술빵이죠, 그죠? 아이디 술빵인 경우에는 아예 물어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게 how many do you want를 물어보지 않고 0을 돌려주니까 조금 전에 이게 호출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꿈에 그리는 먹고 놀기만 하는 그런 가상의 세계를 갖다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어 봤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의 요지는 자료 추상화, 상속, 다이내믹 바인딩, 폴리몰피즘을 적용한 어떤 최소의 조합의 그런 프로그램이고,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UML로 머릿속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뭔가 클래스의 역할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려고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2학년인데 벌써부터 무진장 잘할 거라고는 내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 여러분들은 주로 우리가 뭡니까? C# 신텍스 배우는 거 위주로 지금 공부를 하는 중이죠, 그죠? 근데 C# 신텍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객체지향적으로 뭔가 사고하고
이런 사고 방법은 그 실행 기지로 짜는 어떤 실행 기지로 프로그램 짤 때랑은 전혀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이제 차후에 계속하면서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생각도 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아마 아까 이제 밀어놨던 거 있죠, 그죠? 18번 프로그램 링크드 리스트부터 이제 또 이제 여러분들 컬렉션 객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을 내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